근데 지금 그 조국 신당이 지금 10%씩 나오는 건데 뭐 17%까지 나왔다. 뭐 곳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이 혼란을 하면서 야 이건 못 사겠구나 중에서 약간 성향이 좌쪽 성향 사람들은 조국 신당을 빠져나가는 거고. 그렇죠. 그 소영길 신당이 다음 주에 이제 중앙당 창당을 하는데 소나무당으로 1년부터 조사에서 1월 조사에서 만약에 창당이 되면은 호남에서 지지 의사가 34%가 나왔어요. 에이? 이거 엄청나요. 위험이다. 창당되면 지지할 수 있느냐가 34%. 이게 실존하는 두 가지 정당이 있는데 두 정당의 목표가 윤석열 조기 퇴진입니다. 이 사람들이. 네. 자 그러면 민주당이 혼란스러울 때 이 두 당이 어쨌든 반사기 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두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둘 다 사법 리스크라고 제껴놨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이 두 정당과 민주당이 다시 결합해가지고 대우를 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. 그 당 이름은 소나무당으로 결정합니까? 네, 결정났습니다. 지금 민주혁신당 이렇게 가다가 검찰 해체당에서 민주혁신당으로 가다가 소나무당으로. 네, 저 민주당하고 헛갈린다 그래가지고 저 손혜원 씨가 소나무당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소나무당 이름 아니 들으니까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최초가 상징. 소나무 뭐 민주당 그런 게 올라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게 순간적으로 일로 간 거야 생각이 이제. 있더니 송영길 대표니까 소나무 송자는 아니지만 소나무 송당 그렇게 이렇게. 엮은 것도 있고 원래 민주당의 그 상징이 소나무예요. 예. 근데 이거는 아마 최초 공개인 것 같은데요. 오늘 손혜원 씨가 공개했습니다. 오늘. 공개를 예, 했습니까? 손혜원 씨가. 그러면 이제 소나무당이 생기네요. 더불어민주당, 소나무당, 그 조국 신당하고. 조국신당은 지금 당 이름을 조국을 아직 안 넣고 정했어요. 한다는데 그건 아직 이제 아니고. 막- 조국이라는 말은 네. 넣었는데 정확히 뭘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다. 글쎄 그건 어려움이 있고 뭐 저도 대나무당이라도 그래서 소영길 대표는 지금 보석 신청을 하고 광주 출마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예. 이 판례로 봤을 때 출마를 하기 위해서 보석 신청됐을 때 석방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석방도 될 수 있다. 그럼 와서 호남 쪽을 같이 할 텐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.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. 지금 막 정권 퇴진 운동, 윤석열 심판 이런 열기가 식어가니까 조국신당 쪽으로 확실히 몰려가는 것 같고 검찰 해체당 저는 뭐 그게 더 익숙한데요. 지금 소나무당 이쪽으로도 야 뭔가 좀 제대로 싸우자. 제가 볼 때는 약간 레프트는 조국 신당으로 가고 호남 쪽은 소영 신당 넘어올까 상당히 높거든요. 지금 호남 쪽의 이 실망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. 그리고 호남에서 이번에 개혁 그리고 퇴진 운동 계속 해왔던 출마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은 호남에서 한번 민주당 기득권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. 이런 분위기도 또 읽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신장식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신장식 변호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. 조국 신당은 도대체가 그 지지하는 당원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. 그랬더니 조국 신당 지지층이 민주당 사람들을 뺏어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를 사실 물어본 거죠.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지가 않대요. 한 번도 지금까지 당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절반 이상이 조국 신당에 가입했대요. 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동안에 적극 지지층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민주당의 고관여층들인데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조국 신당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중도층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조국 신당에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4만 명, 5만 명이 지금 당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. 해보니까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좀 뭔가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이 상황이 너무 무도하고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힘을 실어주다라는 쪽으로는 된 것 같아요. 당까지는 만들어주고. 하지만 나중에 표를 민주당 몰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민주는 지역으로 비례는 뭐 조국신당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 이건 전략이 이제 어떻게 먹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. 저는 분산된다고 봐요. 네, 저도 그렇게 좀 보긴 보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나중에 조국신당하고 민주당은 합쳐질 가능성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는 그래서 중도층을 뺏어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뭔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뺏어올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그런 분석을 좀 통해 가지고 뭔가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조국신당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색이 약한 사람들이 조국신당으로 온다는 그러니까 거고.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정당색이 약하거나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이, 그러니까 이 당의 절반 정도, 한 2, 3만 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검찰 얘기하죠. 해체당 송영길 신당도 지금 아까 소나무당이라고 했지만 거기도 당원이 지금 12,000명, 13,000명, 15,000, 2만까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. 곧. 거기는 지금 그 리얼 조사 보면요. 호남에서는 완전히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예.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더 투쟁적이고 빨리 인선하고 싸우자는 사람들은 그렇죠.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. 센 사람들이 호남으로. 근데 가는 이제 거죠. 어차피 이거는 호남에서는 지금 비례연합정당에서도 호남은 그냥 각자 경쟁하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나무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호남에서 경쟁하면 돼요. 여기는 상관없는 겁니다. 뭐
제3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을 대신 도와주는. 수도권에서는 좀 조국신당 다 연대를 하고 호남에서는 붙어볼만 하죠.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막 흥분되는 이유가 뭐죠? 아마도 이제 윤석열 심판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제대로 한번 붙겠다.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. 이게 지금 왜 국민들한테. 그러냐면 삼국지에 보면은 동탁이가 왜 황제를 이리저리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영웅들이 할거하잖아요. 왜 거기서 나온 게 조조유비, 군웅할거. 군웅할거 거기에다가 저 송권 뭐 그냥 다 나와가지고 전부 동탁타도 해가지고 연합이 자연스럽게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. 나중에 지들끼리 싸우긴 하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혼란스럽고 국정을 망친 주범이 확실할 때, 그랬을 때 심판의 의지는 활활 타오르는데 플랫폼이 없어.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할거 국면으로 가는데 여기에 연동형이란 제도가 딱 좋게 돼 있다고 지금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동탁 시대 같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부족하면 다른 데가 또 뜨는 거고, 원래 진보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어 지금까지.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, 자, 조국 신당은 비례연합 정당 비슷하게 비례 위성 정당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는 안 낼 거 아니에요. 아니, 못 내죠. 사실 그런데 현재. 소나무당은 송인길 신당은 호남에서 지역구를 지역구를 다 내. 그런데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30% 이상 나와. 그러면 예전에 여론상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긴. 아니 안철수 바람 불듯이 호남에서 혹시 송영길 당이 지금 그 상태는 아니에요. 그 상태는 아니다. 그 상태는 아니고, 그때 당시에 안철수 바람은 민주당 혁신이 호남 물갈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지역적 반감이었고, 2030 40대까지는 다 저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는데 저기 40, 50대가 안철수로 돌아선 거예요. 그게 안철수 현상이었고 국민의당 바람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갈라져 그건 있지는 아니에요. 않아요. 그렇게 갈라져지지는 않다고 봐야 되고, 재밌는 건 말이에요. 다시 녹색정의당이 살아나고 있어. 아 그렇습니까? 그게 왜 그러냐? 라이벌인 진보당이 민주당 옆으로 가버렸잖아. 아 그러니까 원래 이걸 민주노총이 이걸 반대하거든. 그러니까 그 표가 다시 일로 가게 됐어. 그래가지고 지금 기사 회생할 그럼 가능성이 결국 민주당 표를 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런데 그 짝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거기도 100만 조직원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2% 3%면은 대략 보는데 우리가 저번에 9.7% 얻었는데 300만 표 얻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기 100만 표만 얻어도 3%는 넘는 거예요. 계산상으로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또 거기가 그 희망이 생긴 거라고.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이 진보가 진짜 무지개 연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정치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아주 흥미로운 질서예요. 어차피 민주당이 죽으면은 이런 식의 질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.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만 가면요 투표율이 60%안 간다는 거예요. 근데 진보정당이 나서서 열심히 윤석열 정권 퇴진과 심판을 얘기하고 각자 자기 색깔로 움직이잖아요. 그 60%가 넘어서면 원래 민주당 쪽으로 갈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선전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엄청 이익을 볼 것이다. 그래서 진보정당 활동하는 거 그래서 민주당이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욕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올해 연초부터 말씀드린 게 이 선거는 민주당의 선거라기보다는 특검연합의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다당제 연합의 자국 영웅들의 연합 정치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. 사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어떤 단단한 구심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선택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.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여기는 짬뽕 전문집이라 그러면서 만두도 안 팔고 짜장면도 안 팔아봐. 그러면 사실 짬뽕을 먹긴 하지만은 은근히 좀 대접 못 받으면 서운해 한다고. 거기에 볶음밥도 들어오고, 잡채도 들어오고, 거기에다가 깐풍기, 유산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메뉴판에 쫙 써 있으면은 그게 궁금해서라도 가 다음에. 항상 짬뽕 먹고 싶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메뉴판으로 승부 보죠. 메뉴판으로. 그러니까 집에 들어놓여 있을 사람이 메뉴 하나 생겨서 그거 먹으러 나가게끔 만들어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이기는 거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뭐 민주당 몰빵으로 가죠. 민주당 안 찍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? 딴 걸 만들어 놔야지 찍을 사람들은. 그런 말씀 들어보면 역시 다당제가 좋다. 다당제에서는 한 표. 그리고 이번 총선 아직 끝난 거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
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